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 군의원들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천이 참 시끄럽네요. 현직 국회의원의 추문이 나왔는데요. 예천의 최규일 의원, 선비정신 세기화를 위해서 문화체험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갔다는 스트릿바 업소의 이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들이 다 벗은 건 아니었다. 이 해명을 오늘 하시긴 했는데 잘 하신 걸까요?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술을 파는 곳에서는 옷을 다 벗는 스트립쇼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욕 주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들이 저의 테이블에 와서 춤을 췄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한쪽 다른 무대에서 무의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무의들이 우리 테이블에도 오지 않았으며 옷을 벗고 완전히 나체로 춤을 추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제가 잘 알겠죠. 첫째 날입니다. 맨하탄에서 식사하고 코리아타운 맨하탄으로 돌려서 33가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그러한 스트릿바였습니다. 미국 스트릿바죠, 전형적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의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 먹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 무의들한테 돈을 주면 앞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 하고. 저도 사실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일 높은 국회의원께서 가자고 문화체험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저도. 최규일 의원 일행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다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거 보러 가자고 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장혜찬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지 가이드도 오늘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재확인을 했고 조금 전에 최규일 의원의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무의들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 쪽에 와서 춤을 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팁을 준 적도 없고 옷을 다 벗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뉴욕에 주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근데 맨해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전라 노출이 있는 스트릿클럽에서 술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적당히 피로를 풀면서 한잔 할 수 있는 주점을 의뢰했을 뿐이지 이 스트릿클럽에 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몇 가지 부분에서 이 가이드와 최규일 의원의 주장이 갈리고 있어요. 최규일 의원 측은 해당 이 주점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옷을 입은 채로 저 멀리 있었다, 한켠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 의원은 이 가이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스트릿클럽을 노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와서도 당연히 춤을 췄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어떤 성인업소에 관련된 스트릿클럽이 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모 언론이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 이 가이드가 지적한 그 업소가 일반 주점이라기보다는 스트릿클럽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공무 중에 과연 그 현장에서 직접 이 댄서들이 춤을 췄든 안 췄든 뭐 전라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부적절한 장소에서 꼭 회포를 풀어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규일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이 갔다는 스트릿바를 좀 제작진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플레이보이지가 남성들의 최고 클럽, 이른바 판타지 서비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세금 들여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런 곳이 맞는데 스트릿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옷을 벗고 안 벗고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 파라다이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호명이 변경돼서 릭스 카바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 여성들이 이 말 그대로 이 무희, 근데 무희에 대해서 옷을 어느 정도 벗는 수위들이 있게 될 건데 이렇게 있는 홀에서 어느 정도 벗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여기는 VIP 룸이 있다 그래요. 이 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 등이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묘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최규일 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술 한잔하기 위해서 간 곳이다라는 설명이 맞기 위해서는 최규일 의원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면 이곳이 적절한 곳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아내와 함께 손잡고 들어가기는 조금 멋쩍은 공간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해명들이 지금 적절치 않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곳을 가게 된 이유가 영주, 이 선비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북 영주를 선비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MOU를 맺기 위해서 갔는데 네. 이 대한민국을 선비의 고장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외에 우스꽝스럽게 소개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 터라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들이 뒤따르는 것이 온당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비의 고장, 선비 정신 세계로 가는 그 해외 출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정작 간 곳이 스트릿바, 맨하탄 유일의 성인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비 정신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죠? 네. 예, 선비 정신 그거를 이렇게 그 아름답게 꾸며가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 고장의 분들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군의원 분들도 그렇고 네. 이분도 그렇고 그 간신의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비 정신을 하면서 말하면서 이런 공직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런 해명을 하시는 자세부터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분위기가 이런 어떤 적절치 못한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실 만한 일이 많은 네. 그런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내가 옛날에 있었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좀 그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가면 많이 있었는데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굉장히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네.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를 약속드린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이 정도까지 지금 네. 진실 공방이나 이런 정치 공방으로 이게 갔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해명 자세도 굉장히 문제가 네. 있으셨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이제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김상일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원래 문화 체험할 때 저런 스트릿바도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저 여자친구하고도 갑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저 스트릿바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네. 하드코어에 좀 가까운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제 그 높은 분들 오면 이제 한번 문화 체험 하자라고 이렇게 모시고 네. 가는 곳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막 전국 스트릿 그 댄서 대회 같은 데서 막 1등하고 수상하고 이런 분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네.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격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김병민 교수님이 좀 인터넷 검색하시길래 봤는데 네. 제가 알던 그런 데보다는 좀 약간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좀 약간 네. 또 다른 약간 네. 떨어지는 그런 곳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이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최결 의원이 이게 내가 팀낸 것 같지도 않고 또 가이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일단 이분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뭐 팁까지 모르겠어. 나는 뭐 하여튼 나는 가서 같이 모여서 술을 먹었고 거기서 뭐 팁을 뭐 내가 뭐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지금 내가 하여튼 팁을 주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1불짜리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1불씩 주라고 직접 1불씩 팁으로요. 예. 팁을 주면은 뭐 그 앞에서 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걸 1불씩 주라고 의원이 직접 줬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분이 주도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해명은 최결 의원이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팁을 준 것 같지 않은데라고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체로 춤을 추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스트릿바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인데 일단은 지금 스트릿쇼가 아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중에 불건전한 성인 클럽에 갔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것인데 그 스트릿쇼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좀 이용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내가 팁을 준 것 같지는 않다. 뭐 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표현은 거의 유체 이탈식 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팁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사실 가이드 진술과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이드도 1달러씩 이렇게 팁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라고 나눠줬다고 하니까 뭐 최결 의원이 직접 준 건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네. 이게 지금 완전한 나체의 스트립 쇼였냐 아니었냐 이건 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좀 본점을 굉장히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이 유명한 검사장을 지냈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평화당에서는 무희는 있었지만 스트립쇼는 없었다. 그게 이분이 할 해명인지 묻던데요. 특히 이제 최규일 의원 해명을 보면 데니얼 조라는 저 현지 가이드가 특보까지 지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던데요. 김 교수님 어떤 얘기였습니까? 안민석 의원과 사진 찍은 모습들이 있고 이 민주당에 대한 이 특보 자격이 있었던 이 임명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네. 벌써 2016년도 가을에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상황들을 언급하게 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도 초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최규일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서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이 맞더라. 따라서 여기 대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음해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처럼 만약에 이 클럽이 그와 같은 부적절한 클럽이 맞다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네. 가이드의 이와 같은 해명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주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순서로 온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규일 의원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이었는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분의 지역구 중에 하나죠. 예천군이요. 예천군 의회에서요. 오늘 9명이 투표를 해가지고요. 2명에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나가라라고 해서 말이죠. 이 박종철 의원 그리고 도우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권도식 의원이 제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한테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지 음성이 들어왔나요?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원님 뭐 법적으로 대응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회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하실 말씀 전혀 없으십니까? 군의원인 국민들이나 죄송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영식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종철 전 부의장 그리고 권도식 의원 제명인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시민단체가 이 전원 사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천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군위의 전원이 물러가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3명 모두가 당초에는 제명될 예정이었지만 네. 이번에 보면 이영식 의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출석 정지 30일 이걸 사실상 네. 징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과 군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박종철 전 부의장과의 폭행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폭행에 방조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고래 싸움에 오히려 가이드가 새우등이 터진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제명이 아니라 네. 징계가 낮춰졌다는 것 사실은 더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낳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종철 의원마저도 본인이 이제 폭행 사건 연루돼서 거액의 소송을 받게 되면 사실은 군의 세금으로 이 소송에 대응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들에게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나마 그 징계마저도 당사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시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이 지금 징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직을 그만둘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산에 있는 한 기초의 의원이 문제가 발생돼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대법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박종철 의원도 같은 저열에를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벌써 이와 같은 예천군의 추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로펌 등을 통해서 거액의 소송을 하겠다 나서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됐을 경우 예천군의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의회 의원직을 그만두기 싫으시다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매달 지급되게 되는 의정비가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남게 되는 3년이 넘는 기간의 의정비를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됐다면 그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예천 네. 국민들은 주민 소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